오늘날 우리는 수천 광년 떨어진 외계 행성을 발견합니다.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 가장 높은 봉우리를 정복하고요. 양자 물리학을 연구하고 양자 컴퓨터를 만듭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우리는 밤하늘의 이상한 빛에 대해선 여전히 알지 못해요. 그중 일부는 아직 설명되지 않았고 일부는 예상치 못한 발견이 될 수도 있으며 일부는 대규모 위조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신비로운 불덩어리부터 시작할게요. 이 불빛은 텍사스 서부의 마르파 마을 근처에 정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농구공 크기의 불빛은 한밤중에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요. 1년에 여러 번 깜빡거리다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 하늘로 날아갑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사람들은 파란색, 흰색, 노란색 등등의 불빛을 봤어요. 이러한 불빛의 존재는 전설이 아니라 과학자들에 의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성질에 대한 설명은 필요해요. 1883년 한 목동이 마르타 불빛을 처음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아파치족이 만든 불빛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웃 주민들도 목동에게 자신들도 신비한 불빛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파치 이론을 확인하기로 결정했고 틀린 것으로 판명됐어요. 불빛이 날아다니던 곳에 불이 난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 40년대에 가장 가까운 미들랜드 비행장의 조종사들이 마르파 불빛을 목격했어요. 그들 또한 이 현상의 비밀을 알아내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기괴한 불빛을 목격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그 불빛이 외계 문명의 우주선이라고 확신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떠돌이 영혼이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과학적 이론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한 물리학 학생 그룹이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불빛이 가장 가까운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자동차 전조등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좋아요. 일부 불빛은 헤드라이트처럼 보이지만 하늘로 날아가서 색이 변하는 불빛은 어떨까요? 차가운 공기층이 따뜻한 공기층을 누를 때 발생하는 착시 현상일 수 있습니다. 수평선 위에서 배가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다에서도 동일한 시각 효과를 관찰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불빛이 전조등이고 착시 현상이라면 왜 사람들은 1년에 몇 번만 볼 수 있는 걸까요? 불빛의 기원에 대한 또 다른 버전에선 늪의 불빛 같은 거라고 해요. 한밤중에 하늘로 솟아오르는 신비한 밝은 불빛을 볼 수 있는데요. 나뭇가지, 나뭇잎, 쓰러진 나무와 같은 유기물질은 습한 지역에서 분해되어 포스핀과 메탄가스를 방출해요. 이러한 물질이 산소와 접촉하면 발화합니다. 하지만 서부 텍사스에는 그런 습한 곳이 없습니다. 이 가스는 어디에서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 지역엔 많은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으며 이러한 모든 물질에는 포스핀과 메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들리지만 과학자들은 아직 이 버전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항공우주 엔지니어 제임스 버넬은 마르파 조명의 특성을 특이한 전하로 설명했습니다. 광물이나 다양한 결정체와 같은 고체 물질은 압력을 받으면 전기를 생성해요. 그리고 이 지하 에너지는 여러 가지 색의 빛의 형태로 폭발해요. 하지만 과학자는 그의 이론을 증명할 수 없었어요. 마르파 불빛은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풀 수 있을까요? 노르웨이의 헤스달렌시에서는 다른 불빛이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헤스달렌의 불빛은 다른 유사한 현상과 달리 밤하늘에 자주 나타날 수 있어요. 물론 사람들은 이를 카메라에 여러 번 기록했죠. 1981년부터 1984년까지 헤스달렌 불빛은 일주일에 10회에서 20회 나타났어요. 이제 사람들은 1년에 10회에서 20회 정도 관측합니다. 이 거대한 공은 공중에 떠다니며 맥동하고 번쩍이면서 매우 빠르게 움직여요. 또한 공은 몇 초에서 몇 시간까지 공중에 매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카메라에 여러 번 기록했지만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를 연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헤스달렌 빛은 매우 밝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성질을 이해한다면 이 알려지지 않은 대체 에너지를 사용해서 광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불빛에 대한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스칸듐이 포함된 먼지 구름이 공기 중에서 연소할 때 공이 나타난다고 말해요. 연한 음색 금속인데요. 사람들이 헤스달렌 불빛을 관찰하는 계곡에는 이 물질의 퇴적물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론에 따르면 공은 먼지 플라즈마의 거시적 결정이 축적된 결과라고 합니다. 이 플라즈마는 공기가 이온화되고 어쩌고 저쩌고 할 때 형성돼요.
요컨대 이것은 확인되지 않은 복잡한 과학적 가설입니다. 과학자들은 헤스달렌 조명을 연구하기 위해 많은 자금이 필요해요. 연구원들은 헤스달렌 조명의 메커니즘이 빛 기반 기술의 도약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하며 투자자를 유치하려고 해요. 1997년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그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두 가지 이상한 현상을 목격했어요. 첫 번째는 거대한 비행 삼각형이었어요. 오후 8시경 하늘에 여러 개의 불빛이 삼각형으로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불빛은 피닉스 상공을 고른 모양으로 날아 하늘 멀리 사라졌어요. 두 번째 현상은 약 2시간 후에 시작됐어요. 사람들은 하늘에 떠다니는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불빛은 삼각형을 이루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였어요. 밝은 빛으로 타오르며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 피닉스 남서쪽 산맥 뒤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겁에 질렸어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이상한 불빛을 신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외계 문명의 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곧 설명이 나왔습니다. 두 가지 모두 항공기 훈련의 결과였죠. 첫 번째 사건에서 사람들은 여러 대의 비행기가 삼각형으로 줄지어 있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들은 피닉스 상공을 날아 인근 공군기지에 착륙했어요. 두 번째 경우에는 조명 로켓을 사용해서 훈련이 진행됐는데 여러 대의 비행기가 작은 낙하산에 오랫동안 착륙하는 빛나는 로켓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들은 공중에서 불타고 산맥 뒤에서 사라졌어요. 꽤 논리적인 설명이지만 거의 10년 후 이상한 일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2008년 4월 21일 피닉스 경찰서는 하늘에서 이상한 불빛을 봤다는 걱정스러운 주민으로부터 수백 통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4개의 밝은 공이 도시 상공을 맴돌며 모양을 바꿨어요. 공은 삼각형이 됐다가 직사각형이 됐다가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가장 가까운 비행장에 연락했지만 레이더에는 하늘에 어떤 물체도 포착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만약 그것이 물질이었다면 레이더 장치에 포착됐을 거예요. 경찰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항공교통 관제사들도 그게 무엇인지 몰랐어요. 이 사건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0년 전에 발생한 현상을 회상하기 시작했고 다시 외계 우주선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모든 분쟁은 이틀 후에 끝났습니다. 한 남성이 지역 텔레비전에 전화해 조명탄과 헬륨 풍선을 이용해 불빛을 만들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는 조명탄을 풍선에 묻고 불을 붙인 다음 공중으로 띄웠어요. 그리고 몇 분 후 그는 이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4번 더 반복했죠. 불빛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 신비한 공의 외계적 성격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어요. 금속 표면을 가진 물체가 날아다녔다면 레이더가 무언가를 알아챘을 거예요. 하지만 가벼운 풍선과 불꽃은 너무 작아서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았죠. 둘째, 모든 불빛이 동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바람이 같은 방향으로 불고 있었기 때문이죠. 셋째, 연소 시간입니다. 신호 로켓은 약 20분 동안 타올라요. 그 불빛 중 하나가 꺼지면 두 번째 불빛이 1분간 더 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불은 첫 번째 불이 시작된 지 약 20에서 30분 후에 꺼졌고요. 목격자들도 같은 시간을 언급했어요. 지역 주민 중 한 명은 사기를 조직했다고 자백한 남성의 이웃이었어요. 이웃 주민은 경찰 신고가 시작될 무렵인 오후 8시경 그가 조명탄을 켜는 것을 목격했어요. 불사조 조명탄은 사람들을 속이고 동요를 일으키는 게 얼마나 쉬운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었습니다.